아빠와 아들의 세대공감 축구 이야기, 부자의 K리그 원정당 부캐단장입니다. 오늘 화면에 모신 특별한 게스트, 수원FC 팬들의 이야기, 서포터즈 리얼크루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었는데, 수원FC와 리얼크루뿐만 아니라 수원FC 위민을 열정적으로 서포팅 하셨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인터뷰를 나누기 전에 앞에 계신 게스트 자신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FC 응원하는 원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수원FC를 리얼크루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지만, 이렇게 우선 영재님께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처음으로 캐슬파크를 찾아서 수원FC 팬이 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13년에 학생이었는데 학생들 자원봉사를 수원FC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보고 중간에 쓰레기 줍고, 가끔 거기 계시는 직원분이 시키는 일 와서 뭐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면 4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개꿀이다 해가지고 그때 막 계속 봐왔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수원FC라는 축구 클럽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애정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팬심이 조금씩 생기시게 된 거네요. 그쵸. 원래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수원삼성 연간 회원권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원삼성을 엄청 열심히 응원하다가,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2009년 때 수원삼성이 엄청 못했어요. 차범근 감독이 그때 내년에 경질됐는지 좀 헷갈리는데 그쯤에 엄청 못했고, 근데 만약 그때 잘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고 빅버드 연석에서 나사나사들을 부르고 있겠죠. 그쵸. 네.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뭐 영재님 초등학교나 어렸을 때에는 사실 뭐 수원FC라는 팀이 생기기 전에는 뭐 수원시에서 축구를 한번 보러 간다 하면 대부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 전에 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접하는 게 사실 뭐 이게 뭐 흉이거나 숨길 각오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 수원시의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 또 축구를 좋아하는 부모를 둔 부모의 곁에서 자라는 자녀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수원FC냐 수원삼성이냐 이런 선택지가 생기지만 과거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영재님께서는 처음에는 봉사활동으로 찾게 됐던 수원FC와 캐슬파크에서 어떻게 좀 열정적으로 내가 서포터즈 리얼크루와 함께 같이 내가 여기에 정말 코어에서 딥하게 응원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또 있었을까요? 제가 봉사활동이 끝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때는 그냥 너 축구팀 어디 응원해? 그냥 난 수원FC 그래도 보고 있어.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20년 코로나 시기 네. 때 그때 관중들이 없다 보니까 구단에서 팬들한테 응원하는 소리를 녹음해 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회장님이 단톡방에 이러이러한 녹음을 진행할 건데 혹시 같이 할 사람 있냐고 하셔서,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할 것도 없는데 해보고 가고 싶다. 그동안 저기 일반석에서만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목소리만이라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리얼크루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13년도부터 청소년 학창시절부터 이렇게 팀을 지켜보셨으면, 수원FC가 프로화 되고 난 대부분의 시간들을 주변 또는 또 가까이에서 아주 깊게 지켜보신 시간들이 굉장히 긴데,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정말 좀 잊을 수 없고 손에 꼽을 만한 어떤 경기라든가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꼽아보라면 어떠한 추억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경기장에서의 추억은 아닌데, 저희 승격할 때 2020년 그때 제가 군대를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보려고 나오려면 휴가를 나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승강 프로 이거 경남이랑 한다 해가지고 전날에 휴가를 나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놓고 휴가 결제까지 다 맡아놨는데, 마침 그때 막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가지고 휴가가 잘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프게 그냥 생활관에서 동기들이랑 보는데, 원래 저 축구 보러 가면 그동안 혼자 그냥 보고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친구들이랑 본 게 그때가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골 먹히고 최준한테 골 먹히고 했을 때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 시즌 잘해놓고 여기에서 이러면 뭐 어떡하냐고 계속 놀리는데, 그때는 막 서로 웃으면서 장난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막 70분, 80분 되니까 나중에 애들 말로는 제가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아무런 말이 없어지고 조금씩 이제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는 걸 주변에서 느낄 정도로. 그래가지고 애들이 슬슬 피하는 게 저도 느껴졌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VAR 볼 때 박문성 해설이었는데 그 핸드볼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핸드볼 같다. VAR 보니까 핸드볼이 누가 봐도 아니에요. 애들이 이거 큰일 났다. 애들은 다 도망나가 있고 저 혼자 이러고 있고. 근데 그때 PK가 불어서 기억이 남았는데,
아마 그 경기가 비록 경기장이 없었지만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을까. 또 이제 영재님께서는 지금 이제 내무반에서 현역 복무 시절에 생활관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봤던 경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군복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직업 군인이었는데 가끔씩 TV 중계를 보면 이 코로나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F94 마스크를 쓰고 군복에 군모를 쓰고서 말씀해 주셨던 영재님 그 혼자서 축구 경기를 고독하게 즐기고 있는 그 군인을 중계 장면에서 봤던 적이 좀 기억이 나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대부분 축구 경기를 직관 못했을 때 영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출타가 가능했던 그 어떤 한정적인 시간들에 좀 그렇게 고독하게 즐기셨던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의 수원FC를 보면서 누구와 함께 나누고 같이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셨던 영재님께서 2022년도에 수원FC가 남녀 통합팀이 되면서 전신이었던 수원도시공사의 여자축구팀이 수원FC 위문으로 수원FC와 함께 남녀 통합팀이 되면서 영재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방서라는 소모임, 여자축구팀 위민스를 응원하는 소모임을 만드시게 되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원FC를 응원하시면서 또 여자축구팀과 통합팀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한번 여자축구팀을 정말 혼자서 경기를 보러 가던 그 아웃사이더여서 내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사람들과 함께 합심해가지고 좀 더 K리그도 굉장히 마이너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마이너하고 극소수의 팬들만 지켜보는 WK리그 현장에서 함께 응원을 펼쳐봐야겠다. 이 계기는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되신 걸까요? 예전에도 여자축구 경기를 유튜브에서 좀 중계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할 거 없을 때 유튜브 켜놓으면 계속 그게 뜨더라고요. 수원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통합팀이 된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꼭 가봐야겠다. 그때 결심을 해서 오게 된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지금 영재님이 인터뷰 중에 입고 계신 유니폼이 수원FC 위민이 되고 난 이후에 줄곧 계속해서 이제 넘버 4, 4번을 달고 뛰고 있는 서진주 선수의 유니폼인데 수원FC 위민을 응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현장을 찾게 되고서 특별히 내가 서진주를 픽해서 한결같이 응원을 해오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수들한테 좀 근본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 서진주 선수가 마침 수원에서 드래프트를 통해서 지명을 받아서 데뷔를 하고 그래서 수원에서만 뛰고 있고 계속 그런 부분이 아마 저한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저는 근본이 있냐 이 선수가. 송지훈 선수도 있고 서혜진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은 근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근본으로 그렇다고 네. 개개인의 또 취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영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각자의 가치관이나 어떤 축구를 바라보는 취향은 다른데 그 안에서 좀 내가 처음 입문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팀이 그렇지만 처음에는 선수를 통해서 입문하고 그 선수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커져서 이제 팀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다음으로 아마 근래에 23시즌 또는 24시즌에 수원FC에 입문하신 팬들이 굉장히 최애 곡으로 꼽으시는 응원가 중에 무적수원이라는 굉장히 힘차고 어떻게 보면 남성미도 좀 느껴지는 그런 응원가가 있는데 이 응원가를 또 제안하고 또 착안하신 게 앞에 계신 영재님이라고 저는 이제 당연히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리얼크루의 신규 23시즌의 응원가로 등록이 됐었던 무적수원을 만들게 된 이 탄생기를 한번 좀 제안자로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제가 군대를 공군으로 갔다 왔는데 네. 막 공군으로 병사로 갔다 오신 분들은 뭐진 알지 않으실까 하는 곡이에요. 이게 신병 2대대가 군가인데 네. 그 신병 대대가 4개가 있어요. 제가 815기거든요. 홀수기수는 1대대랑 3대대를 씁니다. 또 짝수기수는 2대대랑 4대대를 쓰는데 선임기수가 후임기수를 보면은 자기네 그 대대가를 좀 일부러 빡세게 불러요. 약간 기선제압? 약간 놀리는 식으로. 저는 3대대였으니까 선임분들이 부르시는 걸 처음 듣고 노래 좋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핸드폰 쓸 수 있을 때 찾아봤죠. 뭔 노래지 하고 2대대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되게 좋다. 근데 표절곡이래요. 군가인데? 네, 군가인데 표절곡이래요. 건담 노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 쓴다고 나중부터 요새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쓰는
이렇게 되겠다 해서 그러면 이거 이제 빈집이네? 내가 먹으면 되겠다. 이거 노래 좋은데 저희 리얼그룹 방 있잖아요. 거기 네. 이거 노래 좋은데 이거 한번 써보는 거 어때요? 다들 반응이 괜찮으시고 그럼 씁시다 했는데 그러면은 응원가 공모를 하래요. 응원가 공모는 시즌 끝나고 근데 저는 좀 급해가지고 저 어차피 제가 소방서 그 위민 소몽이 입길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위민에서 쓰자. 뭐 어차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콜리딩도 하고 다 내가 하니까 그냥 혼자 붙이고 장식을 하니까. 내가 쓰자. 그래서 그때 처음 쓰게 됐죠. 뭐 제목이 무적수원이잖아요.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 무적수원이냐고 하면은 아까 신명대대가 4개 있다 했잖아요. 1대대가 선봉 1대대, 2대대가 무적 2대대. 무적 2대대여가지고 그냥 무적수원 지은 게 답니다. 근데 또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좀 팀 성적이 안 좋을 땐 모르지만 지금 뭐 수원FC 뭐 위민의 경기는 오늘 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열어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이 없다. 두려울 게 없다라는 이 가사가 그 포부가 좀 아무래도 좀 작년에는 무적수원을 부르면서도 좀 부끄러웠다면 올 시즌에는 당당하게 좀 무적수원을 좀 편하게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현장에 계신 팬분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봤는데 이 무적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FC 서울이나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곡이라고 할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단이 킥오프가 되고 입장하는 어떤 정말 그런 곡들이 대표적인 곡들이 있는데 수원FC는 사실 뭔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곡은 있어도 뭔가 처음 딱 킥오프 직전에 팬들을 몰입시키고 정말 그 긴장감을 고조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무적수원이 좀 그런 아쉬움과 허한 마음을 좀 채워준다 이런 피드백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제안자이자 원작자로서 이런 피드백들을 좀 들으셨을 때는 어떤가요? 본인이 또 현장에서 적용도 해보고 하시면서 느낀 바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에서 우리도 킥오프를 딱 시작했을 때 불렀으면 하는 좋은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고르게 됐고 그리고 이 이대대가는 노래가 그냥 쭉 있는 거를 그냥 부분부분 그냥 이대대를 수원으로 고치고 뭐 별로 바꿀 게 없었거든요. 네. 처음 표절하신 분이 잘 만든 게 아닌가. 네. 일본 애니메이션을 군가로 만들었던 그분의 신의 한 수로 군가도 이게 사기를 증진하고 그쵸. 그리고 전의를 이끄는 그쵸. 노래잖아요. 그게 딱 이게 응원가로 적합하지 않나. 정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군가를 응원가로 쓰는 게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이게 맞을까? 이게 사람들의 아무튼 응원가는 많은 팬들이 불러줘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군가가 과연 그런 어떤 몰입감이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불러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적 이대대가의 가사를 들었을 때랑 이제 영재님이 개사하신 무적 수원으로 불렀을 때랑은 좀 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불렀을 때 저도 이제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얼크루가 수원FC 경기에서 부르면서 자리를 잡아간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소방서 위민스의 현장에서 들어보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불러보고 뭔가 진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정말 반드시 이겨야겠다 사생결단 낸다 이런 결의를 챘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좀 더 감정이 실리면 실릴수록 몰입하게 되는 노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팬들이 근래 리얼크루를 찾아주신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애정하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적 수원만큼이나 수원FC 위민 그리고 팬덤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던 게 지난 2023 시즌 수원FC 위민이 좀 2라운드 로빈 때 많이 이제 사실 앞전에 공개됐었던 뭐 전한우 선수, 문미라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선수단이 직접 그 힘든 시기들을 설명을 해주고 돌아보기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영재님이 약간 일침이자 정신을 바짝 차리자 우리 다시 이런 한번 해보자 라는 포부에서 제작하셨던 걸개에 작성됐던 문구 수원의 꽃은 지지 않는다. 사실 그 시즌뿐만 아니라 지금 23 시즌을 준비하고 다시 우리 준우승해서 반드시 올 시즌에 우승한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고 전진하려고 하는 수원FC 위민에 계속적으로 상기되면서 그 슬로건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강조가 되고 뭐 WK 리그 전체 정서에도 수원FC 위민하면 수원의 꽃은 지지 않는다지 라고 이제 대표가 될 정도로 파장을 엄청나게 불러일으켰는데 이 걸개와 이 문구는 어떻게 해서 또 작성이 되고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얻어 걸린 거고요. 제가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6월 6일 경주 원정이었어요. 박주호 선수의 은퇴식이 네.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이제 지방의 경주 네.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거기서 했는데 그날 경주한테 지면서 이제 우리가 원래 1위에서 막 우승하네 막 네. 이렇게 막
설레발 떨고 있었어요. 조기 우승을 네. 확정짓는다. 설레발 떨고 있었었는데 경주한테 지면서 이제 4위까지 올라왔단 그쵸. 말이에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막 혼자 욕하면서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일 가서 걸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게 그 승점 3점 무료 시식 코너 오픈이었나? 이런 거였어요. 야, 원래. 부정적이고 디스하는 네. 내용에. 그걸로 원래 생각하고 있다가 이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이렇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안 된다고. 우리 유민 선수들 마음 열어가지고 상처받는다. 상처받는다. 안 된다. 옆에서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혹시 뭐 좋은 거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왔어요. 의견을 수렴해 네. 보려고 했는데 그 의견들 중에서는 제가 리딩도 마음대로 하듯이 이거 쓰는 것도 제가 쓰는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영 아닌 거예요. 아 뭐 하지? 하다가 순간 막 영감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그냥 수원의 꽃은 지지 않는다. 뭐 수원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식은 어떠냐 하니까 그때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그거 바로 쓰게 된 거죠. 거의 제가 열받아가지고 퇴근하고 오는데 고민하고 그리고 거기 통천 펴놓고 쓰기 전에도 고민하는 게 막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생각나고 쓰는 데는 한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재님의 팀에 대한 어떤 일갈에서 시작하고자 했던 정말 선수단을 좀 깨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원의 꽃이 지지 않는다가 그 이후에 수원FC 위민에 관한 또 오늘의 매치데이 대표 이미지에도 이게 수원의 꽃은 지지 않는다. 영재님이 그 이제 통천의 라카로 손수 썼던 그 문구의 이미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수원FC 위민의 정신을 좀 대표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어떤 구단이나 클럽이나 구단주, 감독이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어떤 위기에 빠진 팀의 팬, 서포터가 한 번의 일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선수단에게 주입되고 전달되었다는 거가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년에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수원FC를 지켜보셨던 영재님이 22년도부터 22시즌, 23시즌 수원FC 위민과 K리그와는 또 다른 WK리그의 환경에서 또 K리그에는 존재하지 않는 연고 지역인 뭐 창녕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세종 다양한 지역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홈 경기뿐만 아니라 원정 지역 뭐 화천도 가보셨을 거고 이렇게 여러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내가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지켜봤던 K리그와 또 다른 환경의 WK리그를 돌아보게 됐을 때에는 좀 어떤 점들을 피부로 좀 많이 느끼셨던 것 같나요? 아무래도 위민 경기는 대부분 평일에 열리고요. 이게 아마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미디어데이 때 감독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에 비해서 템포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경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경기력은 물론 요소 중에 하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기가 있고 없고에 저희 골 때리는 그녀들 혹시 보시죠? 그렇죠. 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따라서 봤는데 연예인들이 솔직히 축구는 못하잖아요. 축구 못해도 되게 좋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꼭 이게 뭐 여자라고 해서 인기가 없고 그럴 이유는 없다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골 때리는 그녀들 보시면은 리플레이만 거의 한 30-40분 해요. 저는 답답해서 못 보는데 근데도 인기가 있다는 거는 제작자분들이나 뭐 기획하신 분들이 되게 잘 운영을 하셨다는 거겠죠?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 선수들은 거기 나오는 뭐 출연진이라 생각해요. 근데 제작자나 기획자들은 뭐 프런트가 될 수도 있고 코치진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연맹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선수들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는 볼거리를 만드느냐 브랜드나 상품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WK리그가 지금의 K리그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후진적인 그리고 저희가 뭐 지소연 선수를 대표적으로 해서 국가대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봤지만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를 좀 조금씩 체감하는 게 리그가 발전하지 못하고 잘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좀 조금씩 이제 WK리그를 지켜보는 저희 같은 이제 축구 팬들은 조금씩 통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뼈저린 반성이나 또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좀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수원FC 위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WK의 축구를 좀 한다 하는 대표 선수들의 나이가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을 넘은 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좀 그만큼 후배들은 그 황금 세대라고 했던 선배들만큼의 좀 뛰어난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유소년부터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명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저도 너무 통감하는 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선수들은 뭐 K리그 선수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해서 뭐 성의가 부족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재님도 아시겠지만 여자 선수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홍보나 선수들이 정말 자신의 그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홍보하고 팬서비스를 하는 진심이 더 느껴지는데 이 선수들의 어떤 그런 서비스나 의욕에 대비 말씀해 주셨던 상품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이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진들의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제 WK 리그 수원FC 위민과 세종스포츠 토토의 홈 개막전.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의 차이를 두고 대구FC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여자팀 같은 경우 홈 개막전인데 24시즌 수원FC 오늘 대구와 경기를 치르는 수원FC와 또 오늘 세종스포츠 토토와 1라운드 홈 개막전을 치르는 수원FC 위민에게 각각 나는 두 팀의 한 개의 구단에 두 개의 남녀 클럽 통합팀의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이 클럽들의 각각 나는 이런 것들을 올해 꿈꾸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위민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네. 사실 전력 누수가 좀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하지만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팀이 어떻게 보면은 선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좋지 않을까. 꼭 우승해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남자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선수 고를 때 근본을 본다 했잖아요. 네. 제 근본은 결국 그래도 남자팀이거든요. 아, 그쵸. 거기서부터 이제 팬심을 시작하셨으니까. 올해 아직 2경기밖에 안 했지만 작년에 비하면 많이 좋은 경기력을 물론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밝혔지만 6개월 동안 무실점을 못했던 팀이 3개월 만에 감독이 팀을 만들어서 그걸 첫 경기에 보여줬다. 이것만으로도 팬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야 이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은데 특히 그 치욕스러운 K리그 40주년 최다 실점에 영재님이 그 누구보다 되게 분노하셨었잖아요. 올해는 21년만큼은 아니더라도 강등권에서 좀 멀어졌으면 하는 좀 뭔가 영재님이 정말 너무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생각했던 리그 40년 역사의 최다 실점뿐만 아니라 좀 떳떳할 수 있는 성적. 그쵸. 또 팬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실망스럽고 뭔가 이렇게 마지막엔 웃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실 한 시즌 내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들을 저도 뭐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팀으로서 너무 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바고 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가 몇 번을 여러 커뮤니티들과 매체 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작년 저희가 이 비슷한 경우 이제 남자팀 강릉으로 가고 여자팀이 인천 남동으로 갔을 때 저희가 2시간 차이로 연패를 했잖아요. 정말 이제 개같이 박살이 났다라고. 그러니까 초장에 여자팀이 개같이 박살이 나니까 남자팀도 똑같이 개같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랑 영장님이 또 이제 저희는 좀 큰 마음을 먹고 대구를 포기하고 지금 이쪽 수원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 반의 시간차를 두고서 여기서 좀 승전보를 전해서 좀 대구에 있는 리얼크루와 수원FC 팬들에게 야 여자팀 오늘 이겼대, 야 남자팀도 한번 보여주자, 이런 좀 전의를 보태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재님 오늘 이제 수원FC 팬으로 입문해서 또 수원FC 위민과 여자축구 WK 리그를 좀 애정하고 지켜보는 열혈 서포터즈의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리얼한 인터뷰의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민스 그리고 WK 리그를 응원하는 리얼크루 그리고 수원FC 팬의 이야기는 처음 전해드렸는데 이 리얼한 인터뷰에 임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내가 13년부터 어떻게 팬이 되었나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즐겁게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영재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출연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제가 출연 좀 해주세요, 출연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팬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전하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터뷰를 통해서 뭐 나는 어차피 내가 겪은 일, 지나온 일인데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굳이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이 그 이야기를 남한테 들려준다는 마음으로 이제 표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그 긴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되고 저도 또
영재님과는 뭐 한 2, 3년 정도 축구 현장에서 알게 됐지만 또 이러한 제가 알았던 이야기 또 다시 한번 듣게 되고 또 몰랐던 이야기들도 그 사실 오늘 같은 뭐 생활관에서 그 부들부들하면서 저는 그 승강 플레이오프 현장 20년의 그 추운 승강 플레이 현장 아들이랑 있었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동기들과 생활관에서 주먹을 부들부들하면서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지켜봤다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고 저도 너무 즐겁게 인터뷰를 지켜봤던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기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